화성 같은 데는 플루토늄 원자력 전지를 이 원자력 전지 원리는 플루토늄의 자연 붕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건 그냥 상온에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를 해서 우라늄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지 않아도. 플루토늄 자연 붕괴란 불안정한 이렇게 방사성 원소인 플루토늄을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변하는 현상,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력에서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건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동위 원소에 따라 붕괴 속도가 틀린데 핵무기에 올린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100년, 열을 내뿜는 플루토늄 238의 반감기는 88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전소 소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열전소 같은 건 숫자가 굉장히 700 몇십 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붕괴, 플루토늄은 붕괴하면서 헬륨 원자핵인 알파 입자를 내보낸다. 그 결과 우라늄, U235와 같은 다른 원소로 변환된다. 이 붕괴 과정에서 막대한 열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플루토늄 238의 경우 이 자연 붕괴를 이용해서 우주 탐사원의 전력, 원자력 전지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8년간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장만 안 나면 고장나는 할 때 이제 하나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듈 단위로 이렇게 5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고장 나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100개로 해가지고 특정 하나만 고장 나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각각 독립된 장치로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0이나 220 이렇게 합산은 불나거든요. 근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금속에다 흘려보내면 이 금속 자체가 이렇게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금속 컨덴서, 금속 배터리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오돌도토라고 하면은 제가 카페시타 반도체, PM 반도체 이런 데도 오돌도토라거나 오목오목해서 전기를 고위기하거나 축적한다. 태양전지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그래서 MLCC 기술, 그러니까 금속 저렴구조, 금속 결합을 수백 개를 MLCC로 해가지고 충전을 시켜갖고 인버터 발전기, 그다음에 컨버터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쓰고요.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 방식으로 이 기술을 씁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전에 여기다 충전해놓고 이러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배터리에 딱 각각 전기를 각각 분산해서 나눠줘도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써요. 충전 방전을 이렇게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를 압을 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충전할 때 압을 걸어서 빠르다 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통신 속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통신이나 이렇게 전기 통신 할 때도 압력을 줘가지고 빨리 이렇게 통신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이나 유선에서 볼록 보니까 이렇게 일정 파형이 있잖아요. 그럼 특정 파형의 구간에 대난 매듭 구조마다 강한 전압을 걸어서 뒷물결에 앞물결을 보내는 식으로 속도를 빨리 하거나 전송 손실을 없애는 이런 전력 손실을 없애는 기술을 사용하고 무선 전파에서도 멀리 송전하는 원리 무선 전파를 보내는 기술,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정보 통신으로 사용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0.5초 만에도 100가지의 전기의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유선이나 무선. 이걸 가지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진법스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보면 이것도 전기 광이라 그래봐요. 시간대를 따라 파짝파짝 전기를 많이 주면 좀 밝고 전기를 적게 좀 약한 전기 빛이 나오겠죠. 이걸 이용해서도 전기의 파형을 만들어 이렇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어.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 전기 신호도 이에 일치해서 하면은 동일한 신호, 광신호, 전기 신호가 빨리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시면 이제 숫자 방식으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일치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내가 길게 주면 길게 해줘갖고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십니까를 이렇게 길게 해줘가지고 78, 64, 24로 정해놓고 전세계에 약속을 하면 그렇게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지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래서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숫자 방식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가지고 신호를 일치시켰다 봐요. 여기가 길게 하면 7이고 짧게 하면 8이라고 해봐요. 전기 신호도 길게 하면 7이고 음향도 길게 하고 시간대를 따라 짧게 하면 이렇게 음향까지도 가능하고 다 신호를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전기 소리 되겠다. 그래서 전압의 차이로도 가능하다. 전기가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빛을 강하게 주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호를 길게 주고 이것을 통해서도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진법서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전기 소리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소리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원자력 전지 같은 거를 만들 때 모듈 단위로 이렇게 하나 고장 나면 전체 전기가 스톱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전기 소리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데도 배터리가 20개다 그러면 몇 개를 연결하는 전기를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다. 자동차 배터리도 5개, 10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하고 몇 개를 연결해내는 입자라서 전기를 강하게 갖다 쓸 수 있고 많이 갖다. 다만 이 방식으로 각 전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합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합선이 되어버려요. 불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전기가 축적이 되는 금속 배터리가 돼가지고 전기를 흘려. 여기서는 집안에서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TV도 쓰고 가전 세탁기도 쓰고 히터기도 쓰고 선풍기도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우리 합선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배터리의 충방전에서 이 금속 배터리를 넣어주면 이것이 MACC 기술일 수도 있다. 금속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를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갖다 이거 꽂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꽂아가지고 전기를 잘만 쓴단 말이에요. 불나 안 나요. 네.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에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배터리에 이렇게 충방전에서 금속에다 전기를 컨버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금속 배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다 그러면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쓸지 3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전기가 이제 각각 충전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1개 놓고 이게 이제 2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기인데 2개인데 이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강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금속 배터리가 있다고 봐요. 하는 게 여기 저기 2개에서 3개 꽂아가지고 승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다 이제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켜가지고 그 방식이면 이게 드라이기가 안 타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드라이기가 전격 전압이 220이나 110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콘센트를 하나, 둘, 3개를 꽂으면은 이론적으로는 110이면 330이고 220이면 이론적으로 220이면 660이 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해서 큰 전기를 승합도 가능하고 그래서 감압도 가능하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전기 소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3개다고 합시다. 복잡하니까 1개에서 갖다 주면은 220이고 2개에서 갖다 주면 240이고 이게 2개에서 갖다 주면 440이고 3개에서 갖다 주면 600이라고 쳐봐요. 660이라고 쳐봐요. 하나가 연결을 2개, 3개를 할지 틀린 전기를 갖다 써요. 하시면 전기 소리 돼요. 금속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합선이 안 나고 불 안 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인버터 같은 데 이제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이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서
컨버터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 전지도 이와 같은 개념을 쓰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전지를 모듈 단위로 10개, 100개로 만들어가고 하나 고장나도 이상 없게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어떤 전자 회로기판, CPU 명령 구조에서 몇 개의 배터리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데다 스피커, 이렇게 냉장고다 그러면 전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 전기가 이제 평상시에 배터리에 충전이 되고 데스크탑 같은 데도 배터리 충전이 돼 있어. 그래서 전기를 충전시켜서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그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하나의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하여서 퍼지는 일이 없어요. 과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안에 하나의 파워 서플라이 데스크탑에서 들어와도 배터리 방식으로 충전을 시켜서 각 기기에 내부 안에서 전력을 공급하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사실 이런 방식은 다른 어떤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전기선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전기가 출렁일 때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출렁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속 배터리 같은데 충전을 시켜놓고 하면은 이게 출렁이는 문제가 없어요. 전압을 일정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속 카패시터 이론인데, 슈퍼 카패시터 이론인데,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5개에다가 10개로 분할해서 열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불나기가 쉬워서 연통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날 연통에도 이렇게 뜨거워갖고 불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지가 스스로 붙어버려요. 열이 특정 열이. 그래서